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보다 큰 숫자의 그리고 연립 방정식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뤄봤는데요. 조립제법이라든지 인수분해 다양하게 섞으면서 여러분 푸는 방법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자,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그쵸? x제곱분의 x의 10승분의 1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앞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좌변이 어떻게 돼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x 3승은 얼마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이 2차 식을 만족하는 x 값은 3승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x제곱분의 10승 대신에, 자, 여러분 10승은 3의 몇 승? x 10승이라는 거는 3승에 3승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얼마다? x 3승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x 그리고 플러스 1하고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은 또 좌변은 그대로 이 x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누구하고 같아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하고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식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우리 간단하게 수식을 변형을 해갖고서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오메가라고 했었죠. 사실은 3승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지금처럼 차수가 높은 문제를 풀 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x 3승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는 0이다. 자, 이 식의 중근을 가질 때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인수분해를 하거나 조립제법을 하거나 어쨌든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우리 0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2a 더하기 a 0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에는 얼마?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가 돼서 a 플러스 1 그대로 전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2a 다 없어져서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식은 누구를? x,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0이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1에다가 그 다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2a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3차, 2차, 1차 상수계수를 각각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내리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두 개 더하면은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다. 그 다음에 또 a 그리고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3차식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지금 x 플러스 1의 2차, 1차 상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것이 누구를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라고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이 하나 나왔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2차식이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 근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자, 0이 나오지가 않죠.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2차식은 누구?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이 주어진 3차식의 중근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2차식이 이 주어진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가 온전히 2차식이 중근을 갖는 것. 그쵸? 그래서 d를 쓰게 되면, 자, b제곱, 즉 a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그대로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a-4는 0이다. 즉 a는 0이거나 4인데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얼마다? 4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3차 방정식의 중근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지금처럼 물론 이 문제는 딱 2차식에서 중근이 나왔지만 여러분 3차 방정식의 중근이라는 건 지금처럼 각각의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한 가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이 나왔네요. 자, 절대값 x 그리고 절대값 y를 했더니 얼마다? 4가 나왔다. 그리고 x 곱하기 y를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런 식의 절대값만 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값을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전체를 제곱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4를 제곱하기 때문에 16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 벗기면서 x제곱으로 우리 쓸 수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절대값 y, 그 다음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16이다.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그쵸? 마이너스 3을 절대값을 씌운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6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이 식에서 10이다라는 거. 중간에 물결친 부분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절대값을 씌우게 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아닌 3의 값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y의 값이에요. 자, 우리 x 마이너스 y의 값을 누구를?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요. 왜냐하면 수식에서 지금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우리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x 곱하기 y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x 마이너스 y 제곱을 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다. 자, 그래서 얼마다? 10에다가,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6,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x 마이너스 y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말했기 때문에 4번에 4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3번, 자, 3번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연립방정식 풀어봤는데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제곱을 이용을 해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3개짜리 문자에 대한 거죠. 자, kx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1이고 그 다음 x 더하기 ky 더하기 z는 1이다. 그 다음에 k의 z는 1. 자, 이것의 해가 무수히만이 존재하기 위한 k의 값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k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걸 물론 수식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이
1이다.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식이 다 같아져요. 그래서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K가 1, 1, 1이 돼버리면은 X 더하기 YZ는 1, X 더하기 YZ는 1, X 더하기 YZ는 1이라는 모든 식이 다 공통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 쉽게 우리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인데요. X 곱하기 Y는 10이고 X분의 1, 그 다음에 Y분의 1을 한 게 12분의 7이다. 자, 그랬을 때 X 알파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4X 더하기 KY는 20이다. 자, 그럼 문제를 일단 밑에 식을 보시면은 밑에 X분의 1, Y분의 1을 통분을 하면은 X 곱하기 Y를 통분할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X 곱하기 Y가 10이기 때문에 12분의 7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다? 7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근의 합이 7이고 두근의 곱이 12인 2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인수분해하면 x-4, x-3은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3하고 4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 작다 그랬어요. 따라서 3을 알파, 4를 베타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x 더하기 ky다. 그러면은 4 곱하기 그쵸? x3 더하기 k의 y4 이것을 한 게 얼마다? 20이 된다. 즉 12 더하기 4k가 20이라서 k는 얼마다? 2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에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 곱.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지 두 근이라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x 곱하기 y랑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계산을 해갖고서는 x값하고 y값을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르게도 풀 수가 있거든요. y는 그쵸? 7-x 이렇게 두고서는 위에 곱하기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식으로 하셔도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또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우리 2차식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3차 방정식인데요. 3차 방정식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근각계수,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두시고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 그쵸?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3이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일단은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 A분의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B값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개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게 되면은 A분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라서 얼마? 1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색은 감마는 안 나와 있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 3이다.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3이다. 3 곱하기 감마가 12가 돼서 감마는 얼마다? 4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감마가 4네요. 위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1번식, 2번식, 그리고 3번식이라고 하면 우리 3번식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번식에서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감마가 방금 4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플러스 4를 한 게 마이너스 A,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는 얼마인가요? 3이죠. 3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3이 마이너스 A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는 지금 보시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 값이 어떻게 돼요? 감마는 4.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3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감마는 지금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게 남았네요. 그쵸? 지금 B를 계산을 하려면 두근에 곱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리고 알파 감마 이런 식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2번 식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알파 베타는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감마를 묶으면 플러스 감마 이렇게 묶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번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요. 위에 조건을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 되고 더하기 그 다음 방금 전에 감마 4라고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얼마인가요? 3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얼마다? 이게 B의 값이죠.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얼마다? 3이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 이용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자, 2차 방정식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3차식이거든요. 3차 방정식까지는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근각의수와의 관계 그리고 근에 대한 성질들 공부 열심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마찬가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도 3차식에 대한 건데요. x 3승 그리고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세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면 이게 0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a분의 마이너스 b의 값이에요. 즉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소리예요. a가 0이라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뭘 계산하라?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의 값을 더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3승에 관한 공식 마이너스 3 abc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이렇게 기다랗게 가는 식 하나 있었죠? 자, 여기서 이것을 갑자기 왜 쓰냐? A를 알파, B를 베타, C를 감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에요. 즉 이게 0이 되죠. 즉 뒷부분이 우변이 몽땅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승씩 더한 거는 누구랑 같다? 3 ABC랑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을 한 거는 누구랑 같다? 결국은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겠다. 왜? 세 개의 근을 더한 게 0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맨 마지막 개수 A분의 C가 되겠죠. 즉 1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얼마다? 3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그대로 3이 아니라 여기가 제가 부호를 잘못 봤네요. 이 알파 곱하기 베타부터 베타 곱하기 감마는 세근의 곱 A분의 마이너스 C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인수분해 3차식하고 연관지어서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여러분 연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4차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x의 4승,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보시면 x4차 그리고 x2차 보기차식의 형태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제곱을 제가 t라고 치환을 하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러한 2차식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케이스일 때 실근을 갖지 않을까요? 근이 일단 정말로 없는 케이스, 즉 어떻게 돼요? 판별식을 썼는데, 그쵸? 정말 얘가 나온 게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따라서 4분의 d, 짝수 2t이기 때문에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고, 이게 0보다 작아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근이 나왔는데, 그쵸? t의 값이 있기는 있어요. t가 있기는 있는데 뭐 근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 t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x의 제곱값이 0보다 작게 돼요. 근데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거 있나요? 없죠.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도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판별식, 그쵸? 2차식이 t에 관한 2차식이 아예 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판별식을 써보시면 b' 제곱 따라서 1, 그쵸? b'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진다.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진다. 즉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1보다 작다. 먼저 이러한 범위를 하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판별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 x의 값을 계산을 할 때는 나중에 t가 뭐 5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3이나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즉 x제곱이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t에서는 근이 나왔을지 몰라도 x값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이 결과적으로 없는 게 돼버려요. 따라서 t에 관한 이 2차식이 어떻게 된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랑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세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먼저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a분의 마이너스 b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자, a분의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플러스 2지만 마이너스 b로 적용이 돼서 이거는 항상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확인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a는 2보다 작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하나 마찬가지로 또 구했고요. 자, 그 다음 일단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요. 그쵸? 이럴 경우에 t에 관한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은 b' 제곱 따라서 1, 그쵸? b'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건 정리하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식을
범위를 다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하나는 2보다 작다.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공통범위죠. 2하고 그리고 1. 자, 지금 보시면 2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될 거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쪽 화살표가 조금 헷갈리죠?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먼저 8번 문제 보기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t로 치환을 한 형태에서 우리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형태, 이 4차식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 2차식의 형태에서 아예 실근을 갖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다? 근이 있기는 있는데 나온 t의 값이 음수가 나와버리면 결론적으로 x는 실근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실근에서는.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판별식에서, 그쵸? 아예 2차식이 허근을 갖는다. A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을 갖기는 갖는데 나온 애가 둘 다 음수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 그리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해서 어떤 범위 A는 2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합쳐서 A는 어떻게 돼요? 1에서 2 사이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위가 지금 이 옆에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서 두 개,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죠. 두 개의 합집합이에요. 그쵸? 이 식을 만족해도 되고 이런 식을 만족을 해도 돼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라는 범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4차식에 대한 근의 범위였어요. 자, 4차식을 지금처럼 다른 차수들하고 달리 4차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기차식 2차식으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4차식이라 할지라도 실제 푸는 거는 2차식처럼 접근을 해서 문제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역시 3차식에 대한 거죠. x 3승 더하기 2-a의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a제곱은 0이다.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그쵸?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차 방정식인데 이것을 먼저 조립제법, 인수분해를 해보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x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3승 더하기 x에 a가 들어가기 때문에 2배의 a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3승 그리고 3a 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 3승, a 3승, a제곱, 3a제곱, a제곱 그래서 다 없어져서 0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누구로? x-a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겠다. x-a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래서 1에다가 2-a, 그 다음 마이너스 3a, a제곱. 자, 이걸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1, 그럼 a가 될 거고요. 더하면은 2가 되죠. 2a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a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러한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a 자체가 사실은 실수기 때문에 a도 실수기 때문에 이미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즉 a라는 실근을 갖고 있죠. 따라서
뒤에 나오는 2차식에서는 실근이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2차식이 뭘 가져야 돼요? 허근을 가져야겠죠.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B' 제곱, 즉 1 마이너스 AC, 즉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라.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조립제법 해갖고서는 간단하게 푸는 방법 연습해봤고요. 자, 그 다음 10번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보시면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6은 0. 자, 이 세 근 중에서 두 양수인 근의 비가 1대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두 양수인 그쵸? 1대 2다 그러면 알파 그리고 2알파 그리고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세 근을 이런 식으로 알파랑 2알파 그리고 베타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세 근을 이런 식으로 두고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보면 세 개의 합 3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보면 2차식이 없네요. 즉 세근의 합이 0이라는 소리겠죠.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개씩 2배의 알파 제곱 그쵸?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얼마다? A분의 C이기 때문에 그대로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개의 곱 알파, 2알파, 베타 그러면은 2알파 제곱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A분의 마이너스 A, B, C, D 그쵸? A분의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알파 제곱의 베타는 2분의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알파 제곱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식에서 3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식을 좀 변형을 해서 3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베타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알파를.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알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알파 3승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1이 나오면 두 개가 다 나오네요. 1하고 2죠. 자, 그래서 1, 2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알파가 1이 나왔어요. 그럼 베타는 자동으로 얼마? 위에 식에다가 알파 1 집어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지금처럼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값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 하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래서 10번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두 근이 1대2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알파, 2알파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의 형태로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사실 길게 썼지만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에 근각에서의 관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푼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3차식 계속해서 연습해봤고요.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하고 12번은 좀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11번 보시면 지름이 10인 원에, 그쵸? 지름이 10인 원이 있을 때 이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대요. 자, 원이 있는데 지름이 10이고요. 이러한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을 때, 그쵸?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가 28이다.
그랬을 때 긴 변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죠. 원의 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름이 뭐가 돼요?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게 대각선하고 일치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름이 둘레가 28이다. 그쵸? 둘레가 28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 세로, 가로, 세로를 각각 x, y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는 얼마? 14가 되겠죠. 그쵸? 둘레가 28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더하면 14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곱하고 플러스 y를 해서 두 개의 곱을 계산을 해볼게요. 아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x 곱하기 y를 생각을 하면 1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196이 되겠죠. 그렇죠? 196은 100 더하기 2배의 xy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96을 2로 나누게 되면은 48이 되겠죠. 아이고, x 곱하기 y는 48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긴 변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x하고 y하고 어쨌든 가로 세로를 의미를 하는데 두 개를 합했을 때 14고 곱했을 때 48이다. 어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8은 0.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더했을 때 14, 곱했을 때 48 나오는 거. 따라서 x-6, x-8은 0이다. x는 6이거나 8이거나, 자, 문제에선 긴 변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8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응용해서 도형하고 푸는 문제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둘레의 길이가 이번에는 12다.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x하고 y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얼마? 6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10이고 그 다음 빗변의 길이. 그쵸? 아,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식을 다시 쓸게요. 사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가 15고 빗변이 5다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얼마다? 7이 되겠죠. 그쵸? 둘레가 12고 그리고 빗변이 5인 그러한 직각삼각형이다.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25다.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을 계산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7제곱 49는 25 더하기 2xy다. 따라서 넘겨서 계산하면 25가 될 거고요. 24가 2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얼마다? 12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7이 되고 곱했을 때 12가 되는 2차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밑에를 잠깐. 자, 여기서 보시면은 x제곱, 어떠한 2차식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다? x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4이거나 3이거나, 그쵸? 4하고 3이 두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다? 1이 되겠다.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11번하고 12번은 어찌 보면은 다른 문제지만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풀이 방법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없어라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갖고서는 어디가 얼마인지
여러분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용을 해서 합하고 곱, 그리고 2차식까지 넘어가는 과정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형태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 같이 연습 문제 풀어봤어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모든 식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2차식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3차식까지 여러분 2차식하고 3차식에 관한 내용은 꼭 나오는 대로 복습을 하시고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거 2차식, 3차식 같이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등식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부분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죠.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공부 부등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